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스님. 예, 오늘 불교 심리학 입문 제 네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그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공부를 제 세 번째 강의 시간에 했고요. 네, 오늘은 본래가 관계 속의 나, 연결 속의 나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는데, 지난 시간에 또 강의 안 들으신 분도 계시고 해서 29페이지 조금 복습을 하겠습니다. 네. 복습에 앞서서 우리 합장 다 하시고 3기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다 같이 귀불양족존 귀법이욕존 귀성중중존. 네. 귀불 양족존은 부처님께 귀합니다. 양족존은 두 가지 거룩한 존귀하신 분께 귀합니다. 두 가지란 무엇인가 하면 지혜와 자비를 갖추신 분, 그런 뜻입니다. 지혜와 자비를, 최상의 지혜와 또 최상의 자비를 갖추신 부족하신 부처님,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귀불 이욕조는 귀법 이욕조는 부처님 가르침에 귀합니다. 이 욕조는 번뇌를 떠난 번뇌를 떠나는 것, 이런 뜻입니다. 번뇌를 떠나는 모든 번뇌를 떠나는 이가 아주 위대하신 분이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이 번뇌를 벗어나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가르침이 번뇌를 벗어나는 것,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귀성 중중존. 그 말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은 이에 대한 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그 무리들이 중중존입니다. 그런 존귀하신 분들께 귀합니다라는 뜻입니다. 늘 우리가 강의에 앞서서 3기를 모셔야 되고, 그리고 3기는 세 가지 거룩한 삼보예요. 삼보. 불법성이라 그래요. 가장 부처님 제자가 되려면 가장 기본이 삼기의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공부는 마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복습을 합니다. 마음은 우리 사람의 오온의 하나입니다. 우리 나는 누구인가 하고 첫 시간에 배웠을 때 나는 오온이라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단호하게 어떤 제사가 묻습니다. 부처님, 저는 누구입니까? 했더니 부처님께서 오온이다 그랬어요. 오온은 5가지 무더기로 색, 수, 상, 행, 식이에요. 그래서 5가지 무더기인데 그 중에 하나가 색은 물질이에요. 우리 몸뚱아리. 안이비설 신이를 가지고 있는 6가지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는 존재. 즉, 우리가 사람은 몸을 가지고 있어요. 몸뚱아리. 그리고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마음이 바로 수상행식이라는 겁니다. 수는 느낌이요. 상은 연상을 그 느낌을 가지고 연상을 일으키는 것이요. 행은 의지작용.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의지작용이나 실질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식은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가치를 판단하고, 그리고 그 지금 자기가 하고 있던 그 수상행까지의 내용들을 다 알고 저장을 하는 겁니다. 기억을 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29페이지에 보면은 마음의 실체는 초기 경전에서 마음은 온의 하나로 대상을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마음이 뭐냐 물어보면 한마디로
대상을 아는 것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대상을 아는 것. 대상을 아는 것. 예, 대상을 아는 것이 마음이다. 마음이 별거 아니다. 그리고 그 아는 단계가 구체적으로 수상 행식이라고 했습니다. 이 마음도 끊임없이 변화하며 이 마음도 몸과 같이 몸도 늘 변화합니다. 우리가 매일 세포가 하루에 수많은 세포들이 매일 죽고 새로 태어납니다. 우리 몸속에. 이 몸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시시각각으로 계속 변화해 갑니다. 몸뿐만 아니라 가만히 관찰해 보면 이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물질이나 존재들이, 생명체들이 다 가만히 있지 않고 변해 갑니다. 그래서 그 변화하는 상을 우리가 무상이라 그랬지요. 네. 그 변하는 것을 무상이라 그랬는데 그것이 자기 혼자만 바뀌어요, 함께 바뀌어요? 계속 함께 바뀌잖아요. 관계하면서. 아시겠죠? 네. 예, 관계하면서 계속 바뀌는 상을 우리가 무아라 그랬어요. 나 홀로만의 존재를 할 수 없다 그랬지요. 네. 나 홀로만의 존재를 할 수 없고 항상 누구와 더불어서 있는 것이 우주 전체의 개체들, 하나하나 개체들은 홀로 독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체의 홀로 있지 못한다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아. 자, 그래서 무상과 무아이기 때문에 계속 변화하는데 이 마음도 끊임없이 변화하며 찰나생 찰나멸. 그 깜빡 무수히 많은 것들이 계속 우리 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즉 마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흐름. 강물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마음은. 이 마음은 결론적으로 아는 것인데 대상을 아는 것이다. 대상. 그래서 이것도 연기성이다. 조건이 있어서 변하는. 마음이 일어나려면 첫째 감각기관이 마음을 이렇게 아는 수상행식을 하는 그 마음의 주체가 있어요. 그것이 주로 감각기관입니다. 눈이 주체가 되어서 빛을 보고 물체를 보고, 귀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소리를 듣고, 코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냄새를 맡고, 입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혀로 맛을 봅니다. 그리고 신체가 주관이 돼가지고 감각기관으로서 이렇게 내 몸에 다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뇌가 주체가 돼가지고 여러가지 생각을 일으키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마음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면은 결국은 육근과 육경 이 마주치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육근과 육경을 인연으로 해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마음이다. 그래서 마음은 한마디로 대상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마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변화하는데 맨 처음에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생이라고 해요. 생. 어떤 한 생각을 일으키고 29페이지 나오지요. 그걸 생이라 그래요. 어떤 그 생각에 집착하다가 이것이 주예요. 머무르다가 그리고 그 생각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다른 색깔로 바뀌지요. 그것을 이라 그래요. 바뀔 이자. 그 다음에 결국 그 생각이 맨 처음에 생각이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생각이 일어나는 것 현상을 멸이라 그래요. 그래서 생주이멸이라 그러지요. 한번 읽어볼까요? 생주이멸. 생주이멸. 그렇습니다. 그럼 30페이지 한번 넘겨봅니다. 자, 복수하고 있습니다. 자, 30페이지에 6가지 감각기관이 나옵니다. 이것은 육입이라고 하고 육근이라고 하고도 합니다. 육근. 뿌리 근자 써서 육근. 그래서 육입은 안이 비설신의, 즉 눈, 귀, 코, 혀, 신체, 뇌, 이 6가지 이 감각기관이 주체가 되어서 6가지 대상, 즉 육경을 바라봅니다. 육경이 뭐냐면 색성향미촉법이라. 색은 소리요, 색은 물체, 우리가 보는 물체예요. 물체, 빛을 말합니다. 색. 성은 소리요, 향은 냄새,
미는 맛이요, 촉은 다임, 맛다임, 법은 우리가 그 의식을 일으키는 말하죠. 생각을 말합니다. 그래서 육근이 여섯 가지 감각기관의 여섯 가지 대상을 만나서 촉을 일으켜요. 딱 접촉을 해요. 접촉을 하면서 바로 여섯 가지 식을 일으키는데 그것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육근과 육경이 마주치는 과정을 그 도표로 설명해 놨습니다. 맨 처음에 육입이 육경을 만나는 것이 촉이에요. 촉 해놨지요? 예. 촉은 육입과 육경이 만남, 그것을 촉이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 처음에 나타나는 것이 수라는 느낌이라는 것이 일어나는데 그 느낌은 좋은 느낌, 나쁜 느낌, 좋지도 나쁘지 않은 느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수 다음에는 상은 수상 행식인데 수는 상을 애라고 해요. 좋아하는 것을 취하고 싶은 것, 식별해가지고 하고 싶다, 나쁜 것은 하기 싫다, 이런 것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취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행이에요. 행, 의식, 적극적인 작용이에요. 하겠다, 하지 않겠다, 또는 실제 행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타나는 것이 신구의로 나타나는데 신은 신체적인 행동, 구는 말로 수서 나타내고 의는 생각을 말합니다. 그리고 유는 드디어 수상행식을 말해요. 그러면 습관으로 저장이 되어서 기억되고 미래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미래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표를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는 수상행식에 대한 내용을 쭉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맨 처음에 수온이라는 게 나옵니다. 수온. 자, 수온은 느낌을 말하죠. 느낌은 정서적인 측면이며 수혹이라 합니다. 수혹. 탐욕과 썩냄에 관련되어 있으면서 느낌은 단박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느낌을 한번 이렇게 가지면요, 그 느낌이 참 오랫동안 갑니다. 느낌은 즐거움, 괴로움,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세 가지 느낌이 있는데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은 무기라고 그래요. 무기 느낌. 자, 그리고 다섯 가지 느낌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30페이지. 자, 육체적인 즐거움의 기능이 낙근이라고 그러고, 육체적인 괴로움의 기능을 고근, 정신적인 즐거움 기능을 희근, 정신적인 괴로움의 기능을 우근이라고 합니다. 같은 괴로움이라도 고근은 신체적으로 고통스러운 게 고근이고, 우근은 근심스러울 우자예요. 그것은 정신적인 괴로움을 뜻합니다. 평온한 것은 사근이라 그래요. 버릴 서자. 모든 것을 딱 버리면 평온해진다. 자, 30페이지 중간쯤 보면 느낌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 두 분 한번 읽어보세요. 자, 느낌에 대한 가치를 읽어보세요. 느낌에 대한 관찰은 마음을 챙겨라. 마음을 사치하라. 또한 몸과 마음에 대한 무상의 변화를 관찰하라. 예, 그렇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자, 수란 물질적 요소가 외부로부터 받아들이는 유형의 힘, 즉 에너지, 압력, 열, 빛, 소리, 인력 등 모든 정보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색이 있으므로 당연히 외부 세계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 색이 하나인 육근, 육입, 안이 빛을 신 이것이 육경, 즉 빛, 소리, 냄새, 맛, 그 다음 의과 접촉을 하여서 관계를 맺으면서, 관계를 맺는 것이 인연이지요. 관계를 맺는 겁니다. 이렇게 맺으면서 정보란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색은 혼자서 존재할 수 없고 반드시 외부의 수와 일으킴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반드시 접촉을 하지요. 자, 그러면 물질과 물질도 만나면 정보를 합니다. 자, 우리가 자석이 있으면 N극이 있으면 S극이 있어요. N극과 S극은 서로를 자석을 딱
놓는 순간 딱 붙어버리죠. 네. N과 S극은 탁 올라붙어요. 그런데 같은 SS극을 붙여보면 밀어내지요. 네. NN극도 붙여도 밀어내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물질들도 교류를 합니다. 어떤 물질 간에 인력이 작용한다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만유인력이라 합니다. 어떤 물질들 간에도 인력이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작은 알갱이인 분자가 있고 분자 밑에 원자, 전자도 서로가 떨어지지 않는 것은, 결합하고 있는 것은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안 그러면 산소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산소, 수소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그 속에 있는 전자나 원자나 이런 작은 알갱이들이 서로 당기고 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어요. 물론 엄밀히 보면 당기는 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밀어내는 힘도 있어요. 그래서 늘 항상 원심력과 그 구심력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원심력과 구심력이 만유인력의 기본입니다. 자, 그렇듯이 우리 그 몸도 마찬가지고 이 마음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 라디오라는 것이 이렇게 틀어지면 소리가 나는 과정을 보면은 라디오란 그 기계에 전파가 받습니다. 다음으로서 서로 촉함으로써 소리가 날 수 있게끔 장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라디오를 딱 켜는 순간 전파가 수신이 되어서 음악이 흘러나오고, TV 같으면 화면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32쪽 위에 보면 원자핵은 색이지만은 두 개의 원자핵이 당기거나 밀어낸 것이 바로 수라는 겁니다. 수라는 것은 반드시 끌어당기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밀어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느낌 보면 에너지가 작용하는데, 좋은 것은 끌어당기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좋은 것을 끌어당기는 것을 인력 에너지. 그렇지요? 스님이 널리 얘기했잖아요. 인력 에너지가 좋아하는 느낌이라고. 그러면 반발 에너지가 밀어내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마음으로 치면 썩내는 거예요. 썩내면 밀어내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은 끌어당기는 인력 에너지고, 미워하는 거는 밀쳐내는 것은 썩내는 것 같다. 마치. 그래서 우주에 있는 산남만상에 있는 것도 보면 원심력과 구심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당기는 힘과 밀어내는 힘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묘한 이치예요.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이 유지가 되고 있다. 즉 관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유지한다는 말은 관계가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론 H2O 즉 수소 두 원자와 산소 한 원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소와 산소가 서로가 정보를 교류한다는 뜻이에요. 또 나무는 색이고 불이 타서 빛나는 과정을 우리가 수라고 볼 수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불을 딱 당기면 불이 헐헐 탑니다. 그럼 그것도 하나의 일종의 접촉해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색과 수가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색과 수가 결합되어 있을 때, 물질과 이 접촉이 결합되어 있을 때는 물질의 세계에서는 뿐만 아니라 정신의 세계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12연기로 볼 때 수는 일단의 느낌은 수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수라는 것은 에너지 플러스 정보 관계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수 이꼴 에너지 플러스 정보 관계. 수 이꼴 에너지 플러스 정보 관계. 수는 느낀다, 수는 바로 접촉을 말합니다. 접촉해서 일으키는 내용인데, 에너지가 어떤 느낌이지? 에너지가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인력 에너지와 반발 에너지 아니면 회전 에너지 세 가지예요. 항상 에너지가 끌어당기는 에너지, 아니 밀어내는 에너지 아니면 빙글빙글 돌리는 회전 에너지예요. 그 에너지들이 정보관계를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플러스가 플러스를 만나면은 아 이거 밀어내겠다 이렇게 자기들이 서로가 알아. 물질들도 그렇게 교류를 한다니까. 자, 물질이 교류하는 이치는 존재하는 것이 서로 관계한다는 것은 존재 상호 간의 정보를 공유한다는 뜻입니다. 참 신기하지요? 우주 삼라만성에 존재하는 존재에는 크게 물질계와 생명계와 정신계가 있습니다. 자, 물질계는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물건들이 있는 것, 달과 별과 모든 물질들은 물질계라고 하고, 정신계는 이 마음의 작용을 말합니다. 마음의 작용. 마음의 작용이고, 그리고 이 물질과 마음을 합쳐놓은 것이 생명체예요. 우리 사람은 생명체지요. 네. 그러면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뭐가 있어요? 물질과 즉 몸과 정신이 함께 있지요. 네. 두 가지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고 나면 정신이 나가버리고 우리 사람 몸뚱아리가 남아있지요. 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참. 그걸 시체라고 그러잖아. 네. 맞지요? 네. 그 몸뚱아리 없고 우리 마음만 있는 걸 뭐라 그래요? 상념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몸뚱아리 있는 걸 보고 시체를 한다면은, 시체는 물건이에요, 물건. 물질이에요, 물질. 물질 한다면, 물질 말고 다른 마음을 뭐라고 그래요? 보통 우리 귀신이라고 하잖아. 예. 귀신. 혼. 혼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 마음이라는 것을 보통 우리가 혼이라고 얘기를 보통 합니다. 죽고 난 다음에 그 혼.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점잖게 말하면은, 학문적으로 말하면은 상념체라 그럽니다. 상념체 따라 상념체. 상념체. 생각의 덩어리를 말한다. 쉽게 말하면 생각의 덩어리. 알겠죠? 네. 생각의 덩어리가 일종의 귀신이다. 우리가 말하는 귀신이다 이 보면 됩니다. 그 생각의 덩어리와 육체의 덩어리가 결합할 때 생명체가 나오지요. 예. 그것이 오온이에요. 오온. 자, 이렇게 해서 지난번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 이 물질이 교류하는 이치는 미시세계를 연구하는 현대물리학에서 원자보다도 더 작은 소리자, 원자를 더 쪼개면은 그 속에 크크란 물질이 나와요. 이 크크란 물질을 또 쪼개는데 거대한 실험을 했어요. 유럽에 아주 그 각국들이 유럽 공동체에서 공동 실험을 하는데, 지하에다가 어마어마한 시설을 해놔놓고 이 광자 실험을 하는 거예요. 무슨 걸 실험하느냐면, 크크를 쪼개는데, 즉 반대 방향으로 탁 쪼개면 이 크크가 하나는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합니다.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한쪽 방향을 딱 막으면 다른 쪽으로 가는 것도 스톱한다는 거예요. 신기하지요? 물질이 크크를 탁 쪼개는 순간 반대 방향으로 그 입자들이 튀어나가는데 반대쪽에 한쪽 입자를 막으면 다른 쪽 입자가 선다는 거예요. 신기 안 합니까? 네. 그것이 바로 물질들도 뭐를 한다? 교류를 한다는 뜻이에요. 교류. 사람만 정신만 교류하는 게 아니라 물질들도 저끼리 교류를 한다는 그 사실을 발견해낸 겁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가장 기초적인 자체가 물질들도 교류를 하는데, 교류하는 현상을 아까 많이 얘기했지요? 네. 왜? 찬 물은 위로 올라가고 더운 물은 아래 내려오지요? 네. 그것도 교류를 하는 거예요, 걔들이. 공기도 찬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따뜻한 공기가 밑에 내려오는 게 서로 교류를 하는 거예요. 교류합니다. 네. 태풍이 부는 것도 교류하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네. 구름이 흘러가는 것도 하고 모든 것들이 교류하라는 게 없어. 다 교류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가 몰라서 살펴보면 모든 것들이 교류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물질들도 교류하는 현상을 원시적인 어떤 정신세계와 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34페이지 상온이라는 것이 있다. 상온은 인식의 무덕이에요. 수상이에요. 수상. 자, 인식은 이지적인 번뇌와 관계가 있으며 사상과 철학에도 관계가 있다. 단박에 전환이 가능하다. 즉
인식이란 인식한다고 해서 인식하는 것이에요. 자, 마음을 아는 것이죠. 마음의 작용 중에 상이 바로 인식한다. 푸른 것, 노란 것, 빨간 것, 흰 것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상이에요. 보는 순간, 느낌 보는 순간, 이거는 빨간 것이구나. 이렇게 인식한단 말이에요. 그 초기 경전에도 인식은 부정적이고 극복돼야 할 것으로 언급하여 혹견, 망견을 했습니다. 그 인식이 보통 보면 우리가 보는 인식은, 우리 눈으로 보는 인식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밀어내는 어떤 그런 바로 탐진치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금강경에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보면 아상은 내가 없는데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일으키는 것을 그런 인식을 보통 아상이라 합니다. 알겠지요? 자, 아상은 나의 실체가 없는데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상이다. 인상은 뭐냐면 대상도 원래 실체가 없는데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기 있구나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왜? 현재 눈에 보이니까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중생상은 중생의 실체가 없는데도 중생들의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수사상은 영혼이 실체가 없는데도 영혼이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잠깐 신기루처럼 풀잎에 맺힌 이슬처럼 잠깐 있는 거예요. 있다가 해가 뜨고 나면 풀잎에 이슬이 사라지듯이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상, 대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상, 그 다음에 중생들이 너와 나가 있다 생각하면 그것은 중생상, 영혼이 있다 생각하면 그런 수사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금강경에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35페이지 그러므로 인식의 전도가 생긴다. 즉 무상하고 괴롭고 무아이고 부정한 생각에서 영원하고 행복하고 자아이고 깨끗하다고 여기면서 일으키는 인식이 바로 전도봉상이라 그런다. 그게 무슨 소린가 하면 우리가 무상한 걸 무상한 그대로 보면은 그래 무상한 것이니까 그것을 무상한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괴로운 걸 그대로 보고 무아를 그대로 보고 이렇게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봐버리면 사실은요 그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괴로움이 집착하지도 않고 어떠한 더럽다는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모든 것에 집착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아주 평온한데 그런 것을 보고 인식의 전도봉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행의 기초는 마음 닦는 기초는 가만히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전도봉상이라는 것은 진리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을 말한다. 자, 전도봉상이 뭐예요? 전도몽상. 우리가 전도몽상 뒤집어진 꿈을 바로 이렇게 전도 몽상에서부터 뒤집어진 것을 우리가 바로 봐야 됩니다. 뒤집어진 꿈 전도몽상 뒤집어진 꿈에서 우리가 바로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35페이지 중간쯤 생명은 색수만 있어갖고 생명이 아니다. 바로 상까지 있을 때, 상이 있을 때, 인식이 있을 때 비로소 자 수와 색수까지는 물질에도 색수가 있다 그랬어요. 아까 배웠지요. 물질에도 색수까지 있어요. 생명체는 최소한도 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색수 다음에 상을 더하면 이제부터 생명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호흡 좀 하겠습니다. 자, 바로 앉으시고요. 아래에서 오른손을 아래로 왼손을 위로 올리시고 왼손을 포개시고 양음리 숟가락 마두시고 마두 붙이시고 숨 쭉 들어 마십니다.
내쉬고 다시 한 번 더 숨 쭉 들어마시고